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숨이 막히고 아무도 없을 때는 심장이 더 조여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트레스에 짓눌리다가 결국 외로움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되죠. 이 둘 중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놀랍게도 우리를 더 빨리 무너뜨리는 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빠져나오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대개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졌을 때 마음이 요동치죠. 외로움은 다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상태, 관계의 끈이 끊어진 듯한 공백에서 서서히 번져옵니다. 흥미로운 건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보다 외로움이 건강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외로움을 사회 문제로 보고 전담 부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고립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죠. 문화 차이도 흥미롭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른 적응과 관계 밀집 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회로 자주 언급됩니다. 반면 일본은 질서와 거리감 속에서 외로움이 깊어지는 사회라는 분석이 많죠. 물론 우리라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고 그들 역시 스트레스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면 될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사회성은 성격이 아니라 연료통 크기와 비슷합니다. 누구나 감당 가능한 만남의 양이 다르죠. 자신의 한계를 넘기면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점점 표정이 굳고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일주일에 몇 번까지는 즐겁게 만날 수 있는지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 선을 넘기면 친해지려던 관계도 부담이 되고 오히려 더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깊은 친구 몇 명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소중한 관계는 필요하지만 관계망이 너무 좁으면 한 사람의 부재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와 함께 느슨한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인사만 나누는 사이, 가볍게 안부 묻는 사이도 보호막이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생각이 멈춘 채 버려졌다는 감각이고,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 생각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같은 혼자여도 전자는 고통이고 후자는 선택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할 일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배우며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 성장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감탄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혹시 남의 감탄에 너무 목매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 인정해줘야 존재 의미가 생긴다고 믿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은 공허해집니다. 취미를 해도 여행을 가도 결국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라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형 취미보다 성장형 취미가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는 감각,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경험이 외로움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연구를 보면 외로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더 외로워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감정 조절이 흔들리고 작은 거리감도 크게 느껴집니다. 스트레스 역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감의 문제입니다. 통제권이 있으면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지만 통제권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소한 일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에 큰 변화로 맞서려는 건 위험합니다.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멀리 떠나는 선택은 오히려 더 많은 통제 상실을 부를 수 있습니다. 대신 작고 구체적인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1분에서 5분이 있다면 심호흡을 하고 10분에서 20분이 있다면 가볍게 몸을 풀어보는 겁니다. 30분에서 40분이 있다면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뇌에 신호를 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순간 통제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스트레스의 강도도 낮아집니다. 술로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은 진정제입니다. 문제는 제어 장치를 먼저 풀어버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를 직장 동료와 마시면 다음날 더 큰 후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문제와 무관한 사람과 가볍게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과열되지 않고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경계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힘들 때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을 약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좋은 사람부터 곁을 떠납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나야 덜 외로운지, 무엇을 해야 통제감을 되찾는지 기록해 보세요.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쌓아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당신의 뇌에 이렇게 말해 보시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돌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외로움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